안녕하세요. 소박사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예보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영상 일기도에서 날짜 표기가 1월이 아닌 11월로 잘못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가 작년 영상을 보고 있나? 하고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매의 눈으로 지적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2번, 3번 더 살피는 소박사가 되겠습니다. 자, 간밤에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눈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고 와 하얗다 감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시에 오늘 길 미끄럽겠다 걱정부터 앞서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15분 정도 깊이 있게 준비했습니다. 현재 한파의 진행 상황, 일본 폭설과 우리나라 추위의 관계, 그리고 다음 주 날씨 전망과 생활 안전 수치까지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부 현재 상황과 K한파의 반환점, 먼저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맹렬하게 덮쳤던 이번 강력한 K한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축구로 치면 전반전이 끝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 하프타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월 24일 토요일 새벽, 강원도 향로봉의 기온은 영하 18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영하 9.6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매서운 추위입니다. 특히 서해를 덮고 있던 줄무늬 눈구름이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서해까지 내려와서 구름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산 인근을 보면 초속 18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온이 조금 올랐다 해도 칼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 15도, 2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말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숫자보다 바람을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2부 시청자 Q&A 왜 일본만 눈폭탄인가?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눈이 5m나 온다는데 왜 우리는 춥기만 한가요? 우리나라도 눈이 좀 와야 봄 가뭄 걱정이 없을 텐데 참으로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과학적인 원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혼슈 북쪽 아오모리현의 스카유 온천은 누적 적설량이 무려 439cm를 기록했습니다. 건물 2층 높이만큼 눈이 쌓인 것이죠. 관측 사상 1위 기록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왜 눈이 안 오고 춥기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람의 방향과 바다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대륙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공기는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공기가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따뜻한 동해 바다를 지납니다. 이때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을 지나면서 수증기를 잔뜩 머금고 폭발적인 눈구름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북서풍이 이 눈구름들을 몽땅 일본 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해안은 말 그대로 눈폭탄을 맞고 있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을 정면으로 맞습니다. 눈구름은 비껴가고 수분을 뺏긴 건조하고 차가운 칼바람만 남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강원도 영동 지방과 영남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오지 않아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화재 위험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눈 치울 걱정은 덜었지만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3부 다음 주 전망 한파의 후반전. 그렇다면 앞으로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날씨의 흐름이 한 차례 바뀝니다. 계속되던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가 잠시 풀리면서 중국 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옵니다. 이 저기압이 통과하는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내리는 눈이나 비는 건조함을 달래주는 단비가 될 수도 있지만 월요일 출근길 교통 대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은 눈으로 내릴 확률이 높으니 일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압이 지나가고 난 화요일 27일부터는 다시 한파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잠시 물러났던 시베리아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극의 찬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넣겠습니다. 이때는 기온도 다시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4부 희망적인 소식 한파의 출구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고 길었던 한파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와 여러 예측 모델을 종합해 볼 때 다음 달인 2월 1일경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2도까지 오르고 최저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에서 영하 5도, 6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아주 느리긴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분명히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며칠만 더 견디면 이번 겨울의 가장 큰 고비는 넘기는 셈입니다. 5부 주말 및 생활 안전 수칙. 마지막으로 주말 동안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안전수칙 3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블랙아이스 경계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녹을 땐 질척이고 얼면 공포의 빙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낮에 살짝 녹았다가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 아스팔트 틈새로 스며들어 얇은 빙판을 만듭니다. 이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서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골목길, 다리 위, 터널 출입구는 상습 결빙 구간입니다. 운전하실 때는 평소보다 감속하시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하십시오. 보행자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장갑을 끼십시오. 넘어지실 때 손을 짚을 수 있어야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재 예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이 오지 않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기상 조건입니다. 주말 산행 가시는 분들, 라이터 같은 인화 물질은 아예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도 쓰레기 소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수도관 동파 방지입니다. 한파가 길어지면서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어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외출하실 때 보일러를 끄지 마시고 외출 모드로 해두시거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만 틀어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해두시면 동파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하다 보면 겨울이고 한눈 팔다 보면 봄이다 라는 댓글이 참 와닿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봄은 우리 곁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한파 기간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자주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날짜 표기에도 따뜻하게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저기압 소식과 함께 더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